대구 출신이시고, 예, 아주 그 뼛속까지 박근혜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 박근혜 씨를 지지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예요. 볼수니까. 근데 그분한테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분이 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새끼는 미친 새끼고. 자,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명박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비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대선에, 이런 분위기에서, 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분들이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통합당도 아니에요.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명박 하나만 보고 정권 교체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투표율로 말해줍니다. 이번에 투표율 얼마나 나왔습니까? 75.8. 사실 저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예? 사실 워낙 76, 77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믿읍시다. 그러면은요, 17대 이명박 17대 선거에서 대선 때 63%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거의 76%에 육박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온 결과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20대는 19%, 17대보다 19%나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30대는 17%, 40대는 12%, 50대는 13%, 자, 60대 이상 2%입니다. 자, 60대 이상이야 변함이 없겠죠, 큰 변화가. 자, 여기서 보면은요, 50대가 이번 대선에서 키워드 역할을 했다는데, 지난 17대 50대 76%였어요, 투표율. 지금 89% 나왔습니다. 13%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박근혜 찍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번 대선은요, 투표로 이기고, 부정으로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한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갈망해서 이렇게 많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요, 투표한 열어보면 바로 나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수결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수결표 실시하라! 실시하라! 감사합니다! 혹시 추운 분들은 저기서 커피도 있고. 예, 지금 제가 그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놨거든요. 예, 물 끓여놨으니까 추우신 분들 차 한 잔씩 하시면서 예, 같이 이 집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그 분통들이 이렇게 툭툭 불거져 터져 나오는데, 예, 민주통합당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유발언 신청해 주신 분 계십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아까 저한테 자유발언 하신다고 하신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촛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고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책임자 하나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러고 있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자기들이 나설지는 못할 망정 자기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몰아달라고 펴달라고 하사연만 하지 정녕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러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매우 강강 압박합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출연이 없어갖고 그 당시에 12월 19일 제가 개표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한 2시간 정도 그 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KBS인가 SBS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27.6% 그 개표를 했고 서울에서 불과 0.5%인가 정확한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당선 유력하다는 그 글자가 뜨더라고요. 어떻게 30% 정도밖에 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서울은 아직 개표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개표 방송을 계속 지켜봤어요.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가 표가 많으면 앞설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표가 많으면 앞서야 되는데 뒤죽박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정상인데 어떻게 계속 꾸준히 일괄적으로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이건 어떻게 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표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것을 쭉 떠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밝혀달라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면은 밝혀졌을 때 우리가 민주당을 더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절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촛불 들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하는 거 열심히 투표한들 못합니까? 부정이 됐든 안 됐든 의구심이 있는 거는 분명히 밝혀서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5년후면 대통령 선거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냥 넘어갈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새 정부가 들어와도 국민들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지. 국민 대다수가 이걸 믿지 못하겠다고 나서버리면은 무슨 놈의 누구를 위한 그 국민 통합입니까? 내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자기들 꿈이지 내 꿈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 꿈은 아닙니다. 절대 내 꿈은 아니에요. 내 꿈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주는 거고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쳐가지고 돌아버려가지고 돈이 안 풀려가지고 또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아까 왕십리에서 그 전철 타고 이제 오는데 그 대학생, 한대생들 6명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대학생이냐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 지금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 부여 소송 대부분에 접수된 거 알고 있냐? 네. 몇 놈은 알고 있다고 답하고 다른 놈들은 뭐니 껍벅껍벅 문방 뻑뻑뻑뻑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놈들아, 아저씨 학교 다닐 때는 그 유신시대 총칼로 하는 때도 대학생들이 나서가지고 했는데 이놈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손 놓고 나머지 뭘 쳐다보는 식으로 넉넉히 앉아있냐 하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이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견 통합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그 이야기 듣고 죄는 저희 기성세대가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잘못 키웠는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제 아들, 딸들도 서울에서 교편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생각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불의를 보고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제일 없어져야 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한 민주 토딱, 민주 똥구멍다, 이건 당장 해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필요, 자기네들 국회 국민의 의견 반영하라고 그래가지고 국회로 보내놨더만 하는 짓거리가 주인을 밖에다 이렇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이런 놈의 정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통합당입니다. 이 새끼들 들으라고 10분 동안 소리쳐 악을 좀 씁시다. 제가 시작하면 하세요. 시작! 예! 다음은 이명박근혜 들으라고 10분 동안 소리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다음은 대법원 이번 소송 정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10분 동안 소리 지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제가 미친 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속이 요즘 오늘부터는 술도 조금만 먹고 이제 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성호 정치학 박사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한번 잠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겁니다. 전 너무 안녕하세요. 놀랐습니다. 문성호입니다. 트위터에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트위터에서 줄곧 말씀드리고 있는 자치경찰 전환, 경찰대 폐지, 경찰 노조 추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2.19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경찰이 바로 서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60년대인가요? 그때 중단된 지방자치를 부활시켜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를 민주당 소속으로 내세워서 그 조건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DJP라고 하는 연합도 했고 여러가지 굉장히 구수한 계기들을 만들고 종합을 시켜서 해방 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일으켰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정권을 뺏기고 지금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목매어서 원하던 자치경찰, 지방자치 이후에 자치경찰과 교육자치 이 두 가지가 마저 완성이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할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자치경찰 전환은 지금껏 성공하지 그린 못했습니다. 라이트 내보내세요.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한다면 대선일 불과 며칠 전에 국정원 밤 11시에 정치 개입한 거 재미없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 교수는 10여 년 전에 제가 한국경찰연구학회 초대 회장을 할 때 총무를 맡아서 같이 콤비를 이루어서 경찰개혁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끼가 있는 친구였죠. 그 당시에도. 지금 사표를 내고 유감없이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을 두고, 국정원 대선 선거 조작을 두고 표창원 교수가 그랬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말했습니다. 사표를 내기 직전에 블로그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3.15 이후 국정원 정치 개입은 3.15 이후 대한민국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겠다. 표창원 교수 그렇게 얘기했지요. 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아닌 국정원 선거 개입이 아닌 다른 부정선거들에 대해서는 자기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 표창원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개표기 조작, 전자개표 선거 시스템 조작, 방송 출구조사 조작, 개표 방송 조작!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누가 합니까? 빅브라더가 합니다. 국정원이 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댓글만 쓴 게 아닙니다. 치밀한 부정선거
시나리오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선거 소송을 통해서 한영수 씨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국민들 불을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수개표와 수개표를 위해 필수적인 당선 무효 선언, 당선 무효 소송 촉구하러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이 민주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추진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불씨를 던져주도록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런데 이런 선거나 소송만으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3.15 부정선거 35일 만에 4.19 혁명으로 뒤집었습니다. 단순한 소송으로, 재판으로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만에 의해서 4.19 혁명이 터진 게 아닙니다. 마산에서 눈에 치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을 때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이 데모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4.19 혁명의 글씨를 지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증거를 밝히도록 요구는 줄기차게 부정선거 규탄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이준길 미국 변호사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정선거의 의혹은 넘치고 넘칩니다. YTN 출구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날 3시 출구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날 선거 당일날 나온 모든 여론조사, 비공개 기간 중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그 직전까지 박근혜가 앞서다가 비공개 돌아서면서 골든 크로스라고 그럽니까? 문재인으로 뒤집혔고 그 3일입니까? 며칠 동안 당일날까지 선거 당일에도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 10개 납짓한 여론조사 기관들 전부 그 여론조사 했습니다. 한 결과가 전부 문재인 후보가 앞섰습니다. 방송 3사 KBS, MBC, SBS 방송 3사 출구조사도 3시까지 앞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얘기는 여러 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렇게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만 했고 수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표가 이루어졌고 개표 방송은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에서 방송사로 곧장 이어진 전선으로 이어진 전자적으로 인터넷으로 이어진 그 결과가 집계돼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기를 그건 조작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19 혁명 3.15 부정선거 35일 만에 4.19 혁명이 터졌습니다. 터뜨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4.19 혁명이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엊그저께 토요일날 대한문에 모인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어제 프레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서울시내 주요 요지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민주시민들의 이름으로 서울시내 각 요지에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이 플래카드가 전국 광역시별로 다 붙어야 됩니다. 누가 붙일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아까 저희 할아버님, 아저씨 분께서 전철 안에서 만난 한양대생 6명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A4 용지 한 장짜리라도 좋습니다. 한 장이 크면 한 장 뚝 잘라서 반 장짜리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철에 배포해야 됩니다. 12.19 부정선거 내용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해야 됩니다. 수백 장, 수만 장 만들어서 배포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통장에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 원 도와주십시오. 이것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각 전철에 나눠주고 배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송 3사 출구조사 조작됐듯이 방송 3사 정권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선호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도 해야 된다. 트위터도 언제 막을지 모르지만 막힐 때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지금 나온 이야기들 출구조사 그날 3시까지 앞섰다. 있을 수 없는 5.6% 가까이 2시간 만에 바뀌어서 최종 출구조사 결과가 6시에 땡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뒤집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비공개 기간 중 10개 담짓한 여론조사 결과들, 문재인이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 그 당일날 선거일날 실시된 여론조사 10개 담짓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해서 너무 길게 복잡하게 표시하지 말고 해서 알려야 됩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날 대한문 앞에서 다시 수개표 촉구, 당선무효 선언을 촉구하는 대한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이 촛불 집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날짜를 맨 밑에 크게 명기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비로소 제2의 4.19 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째로 4.19 혁명은 35일 만에 3.15 부정선거 35일 만에 터졌지만 12.19 선거 지난 지 오늘째로 18일째입니다. 앞으로도 35일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아니 2월 25일 취임식 하기 전에 제2의 4.19 혁명 폭발시켜도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다면 1월 18일 날 수개표를 통해서 수개표를 할 수 있는 당선무효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마감 기간 그 안에 터지면 좋겠지만 어차피 4.19 혁명이 그런 식으로 터진 게 아닙니다. 재판 일정에 의해서 소송 일정에 의해서 어떤 증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민심의 폭발입니다. 잘못된 투표는 이겼지만 개표는 진. 물론 3.15 부정선거는 투표도 부정투표를 숱하게 했지요. 이번에 저희는 그나마 투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민도가 워낙 높아서 저쪽에서 투표까지 하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자신을 하고 부정개표에 의해서 투표는 이겼지만 개표에서 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전제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투표지 밀봉된 투표지가 훼손되지 않고 바꿔치기 안 됐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것이 소각되기 전에 국민들한테 불을 질러서 제2의 4.19 혁명을 통해서만 비로소 12.19 부정선거는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힘들지만 같이 합시다. 수개표 실시하라! 12.19 부정선거 규탄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민 한 분께서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일날 시골에 계신 그 어르신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면서 박근혜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했다고 이런 그 사례를 증언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가지러 가겠는데 지금 여기 처음 이런 데를 와봤거든요. 지금 수원에서 왔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저번에 촛불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시위할 때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선거 끝나고 이렇게 힘들어 본 건 저도 처음이고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시골에 사시는데 선거 전
한 3일 전에 안보 전화를 드렸어요. 전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안보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하는 소리가 누굴 찍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엄마 왜 그랬더니 뭐 이장이 그 노인정에 시골에는 다 모여지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판단력이 없고 그러니까 박근혜 찍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엄마 무슨 박근혜를 찍어, 엄마가 알아서 찍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거기서 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럼 모시고 가라 했더니 엄마가 기어코 거기 뭐 차를 태워다 준다고 거길 가셨다는 거예요. 선거날 또 해봤어요. 제가 전화를 열받아서. 그랬더니 그 차 그러고 나서 참 성관이에요. 저기 여기 124를 물어봐가지고 저는 컴퓨터도 컴맹이거든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124를 물어봐가지고 민주당 사무실 열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도장이 여기군요. 그래서 여기 다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서울 어디 114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 사무실에다 전화 이런 일이 있는데 이상이 이런 일이 있는데 했더니 놀리지도 않아요. 왜 민주당에서 놀려야 되잖아요. 예? 제 국민으로서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기보다도 자기네들 지지했으니까 제가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한나라당에 했겠죠? 안 놀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선관위에다 전화를 하라는 거야. 거기 시골에.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그래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선관위에다 했더니 선관위에서 그러면은 민원 들었다고 제가 저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원 들었다고. 얇아 빗길 자사가 화장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거기다 민원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안 다치게 화장실도 못 가게 왕따당한다고 한다고. 시골에서 이러다가 그랬더니 제 얼굴이 이게 하나도 안 돼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막내 보고 모시고 가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와서 또 저녁에 열받아가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야 박근혜 찍고 왔다 하면서 제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끊는 순간에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그래가지고 민주당 사무실 막 전화했더니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태어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난 놀랄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도당에 어떻게 다 제114로 도당에다 전화하니까 소수는 들어줄 수가 없다고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소수라니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전화했는데 어떻게 안 들어줍니까? 소수인은 안 들어주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그때서 죄송해요 하더니 아가씨가 바쁘다며 끊는 거야. 여기 어떻게 국회의원을 믿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여기까지 진짜 몸이 안 좋은데도 달려왔거든요. 응?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막고 있는 시골에? 겁니다. 누구를 찍으셨는지? 전화해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골은 왜 그렇게 네? 시골이 어디예요? 충남이에요. 충남. 충남. 행성.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화가 나고 열이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는 잠을 못 자본 경우가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아무리 이명박이 됐을 때도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런 일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개표를 보면서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개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렇게 서울 시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부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 몰래 왔어요. 제가 이것도 몰랐는데 정말 이번에 컴퓨터도 제가 수개표 또 저기 댓글 이런 데를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보게 됐어요.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를 다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정말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수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청하신 분, 예. 없어요? 잠깐만. 우리 저기 뭐 제안을 하실 게 있다고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다양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준길 박사님, 네. 혹시 한미 FTA에 대해서 정보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숙제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아구라 씨 SI 분들도 잘 들으시고, 꼭 그걸 한번 오늘 안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한미 FTA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정에 언론사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몇 개 군소 언론만 살아있듯이. 그렇다면 지금 조중동문 연합 지라시를 사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 요번에 박근혜를 국제사회 딸로 했던 뉴욕타임즈 있죠? 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한국의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청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개입을 했죠.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한국의 국정원 조중동 문연합 지라시들을 오사카로 다 보내버리고 미국의 CIA 수입합시다, 우리가. 그죠? 그래야 막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부정선거를. 그리고 뉴욕타임즈 수입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가 정말 상식을 이기고 있는 지금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촛불 들고 민주당 죽으라, 한나라당 죽으라, 새누리당 죽으라, 너거 죽으라, 국정원 죽으라 해도 소용이 없이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5년 동안에 너무 무감각하게 시민의식이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슴에 다 젖어있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깨트리는 게. 그렇다면 언론부터 제일 먼저 수입할 수 있으면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각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와 평등,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사회에서 뭐가 존재해요?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FTA가 만약에 그 전문에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으면 수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죠? 한번 공부를 좀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자유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우리 문화 공연 하나도 안 끼웠는데도 벌써 훌쩍 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발언하실 분 계시면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잠깐만.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사랑님, 예, 아까 신청하셔서 예, 먼저 가주시면. 길게 하지 말라네요. 근데 길게 할 건데. 제가 지금, 됐죠? 강남을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로 이 대선도 망칠 수 있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들이 계획했던 1단계, 2단계도 무시하고 아마 3단계로 직접 너무 급한 나머지 드러나게 한 것 같습니다. 김무성 문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이틀 동안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영상을 찍어 왔었거든요. 강남 올 때부터 시작해서 요번 한영수 선거한 노조위원장님이
너무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주면서 이 부정선거가 이렇게 크게 되리라고는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제 방송에서 여기 민주통합당 사람도 별로 없네 하는 글도 올라왔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강남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자개표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 하나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계란에 바위치기식으로 전자개표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람들 하나도 안 알아줬습니다. 그리고 강남을 때 너무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언론도 입 다물면서 제 영상 하나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언론에서 쓰지 않으면서 저 혼자 외쳐대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자개표기가 왜 나쁜지 많이 아셨으니까 이번에 전자개표 꼭 나가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박근혜 지금 입이 터지려고 그래요. 보이시죠?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전자개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전자개표 이야기하고 수개표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이 전자개표 이야기하고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자기는 좋다고 얼굴 휘덕거리면서 지금 얼굴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납니다. 또 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입니다. 여러분, 선거무효소송하고 나서 고영학이라는 대법관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었어요. 그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판결을 할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재벌 형량을 가진 대법관이 배정이 되었더군요. 우리요 누가 그러는데요. 저보고 방송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이겨? 이거 하면 방송이 무효가 되고 그리고 재선거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언론에서조차도 인터뷰를 할 때 이거 이러다가 묻히는데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속이 터집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부정선거 없어지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바로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투표를 했는데 개표에서 달라지고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그게 무엇이 이 나라를 부정으로 계속 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에 아이들이요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로 부정선거가 또 되면 박근혜 자기 아빠처럼 5년이 아니라 15년까지도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자개표기 나쁘다는 거 알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알려주셔야, 그리고 부정선거가 절차법 위반인데 절차법 위반을 사람들이 너무 모릅니다.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자개표가 조작이 가능하고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를 너무 많이 모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걸로 조작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요번에 18대 대선은 전자개표뿐만이 아니고요. 수개표도 안 했고 너무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른 부정선거의 총집합입니다. 릴레이 부정투표라고 해서 박근혜 표 4개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거는 누군가는 표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증거를 보시면 첨가리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첨가리는 제대로 뭔가를 알지 않았고 그래서 제대로 감시를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던 겁니다. 하물며 그저께죠. 어저께구나. 대한문에서 있었던 분들이 또 저한테 동영상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그 우려를 했던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는 중에 첨가리 없고 그리고
것처럼 그냥 플럼 붙여서 본인이 안 된 거를 개표소에서 다시 뜯어가지고 동의 붙이고 그제 도장 찍고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우려할 만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너무 우매화시켜서 공부를 안 시키고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사건만 모르게 하고 하니까 선관위들도 모르고, 특히 문제는 선관위에서 그런 거를 안 시킨다고 하면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빈버스부터 시작해서 강남을부터 4.11 부정선거 열심히 외쳐댔는데 감시단 만든다고 하더니 여러분들이 선관위에 들어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면 결국은 선관위에 서류를 치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민주통합당. 선관위 교육 제대로 안 시켰으면 그러면 당에서라도 나서서 교육시키고 이거 중요한 점 교육을 시켰으면 조금이라도 덜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자기 책임을 안 집니다. 선관위니 그냥 하루 아르바이트 받으면 끝나는 일로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하고 선관위 책임자를 만들어야 하고, 선관위니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거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저께 대화문에서 서프라이즈 대표님이 얘기하셨죠. 한명숙 총리 때 선관위이 없어져서 그 시간대 혼란당 뒤집어졌다. 이렇게 선관위이 자기 일을 하루 일당 뭐 7만원 8만원 받는 걸로 끝났다고 대충대충 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선관위로 쓰거나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는 선관위에서 해야 되지만 안 하면 당에서라도 했었어야죠. 한두 번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밖으로 내몰고 귀 닫고 자기들이 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모든 걸 벽을 치고 있는 민주통합당 보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잘 돼서 그러다 5년 동안 박근혜하고 정말 박근혜가 대통령 개통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적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도 여러분 5년 동안 열심히 겪어보셨죠? 촛불 들고 물대포 맞고 끌려가고 지금 5년 안에 벌금 물고 교도소에 간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저는 5년 동안 그 일거리에서 정말 힘들게 언론이 안 가는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5년을 또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요. 이번 부정선거 못하면 앞으로 부정선거가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정한 곳의 연장선과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시고요. 우리 부정선거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정선거 꼭 밝히고 전자개표 없애고 수개표 꼭 하게 만들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서 부정선거 없는 거 꼭 이루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단체 사랑님 지난 5년간 정말 건강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데 언론이 가지 않는 곳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난 4.11 총선 때 강남을에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인터뷰도 하시고 또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전도사의 역할을 지금까지 눈물겹게 이끌어오신 우리 안단태 사랑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2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그 속에 있는 말씀들 다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이 촛불 집회, 수개표 촛불 집회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같이 수원에서 올라오셨어요. 이분도 수원에서 올라오셔서 민주당 항의 방문 1차, 2차도 다 하시고 그러시고 또 저희 농성단에서 함께 노숙도 해주시는 작은 새우님
그 트위터 닉네임이 작은 새우님이시더라고요. 예, 모셔서 말씀 간략하게 듣고, 그리고 이준길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듣고, 그리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7시에 이 자리에서 이 같은 형식의 예, 촛불 집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뛰쳐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아고라 등에서 우리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이 민주당사 앞에 오셔서 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당선 부여 소송을 1월 18일 이전에 제기해달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님께서 아까 낮에 이곳을 방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황 보고는 카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얘기해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예,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 예, 이름이 좀 깁니다. 예, 부정선거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예, 다음 카페에서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예, 작은 새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작은 새요라고 내자, 소리나는 대로 내자, 트위터뿐만 아니라 저 원래 인터넷상 과거부터 사용했던 필명입니다. 본명은 정의협입니다. 매우 추우신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가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투표율을 높일까 하고 저는 그렇게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증인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신 그 분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노인네들을 버스에 태워서 버스 안에서 박근혜 찍어라! 정말로 이거 심각한 부정선거입니다. 이건 이런 사실은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부모님께 전화하셔가지고 그런 사실이 정말로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인터넷 트위터나 이런 데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비단 한 군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박근혜는 과거 박정희 5.16 혁명을 계승해서 1219 선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틀림없구나.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나중에는 개표 조작까지. 정말 이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번에 펼쳐졌다는 사실에 정말 한없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모든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5.16 쿠데타입니다. 혁명 아닙니다. 5.16 혁명,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5.16 쿠데타,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를 뛰어넘는 1219 선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박근혜, 100%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단언합니다. 그 부정선거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정확한 부정선거 증거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 어제 뭐 잠깐 몇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선관위 자료에서 보여준 서울 지역 개표 상황,
서울 지역 개표 상황은 맨 나중에 했죠? 네. 맨 나중에 그것도 다른 모든 지역이 개표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서울 지역이 한참 진행됐습니다.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모든 지역이 끝났죠? 예. 네. 그런데 서울 지역 그 선관위 개표 현황을 보시면은, 문재인 후보가 20%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명이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가 밝힌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 말하자면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을 저질렀다. 오로지 숫자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앞뒤 정황에 맞지 않는, 말하자면 방송에서 방송된 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숫자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오류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냐? 서울 지역 개표를 하기 전에 박근혜 후보가 3.6%를 이기고 있었죠. 3.6%. 그러니까 전국 개표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3.6%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지역 개표가 완료되는 시점, 말하자면은 다른 지역 개표가 완료된 상태에서 서울 지역만 남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 개표가 마지막까지 3.6%가 끝까지 가려면은 박근혜 후보가 얼마나 표를 얻어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그게 어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3.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박근혜가 서울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를 가지고 갔을 때만이 3.6%가 유지된다는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검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절반씩 50대 50으로 서울 표를 50대 50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 외에 앞에 개표가 완료된 표를 한 2천만 표로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남은 것은 그냥 1,000만 표 정도는 서울표 그냥 반씩 한번 잘라서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절반을 뚝 잘라서 박근혜 이거 절반도 훨씬 못 미쳤지만은 절반을 뚝 잘라서 박근혜한테 분류시켜주고 또 절반은 문재인 후보 앞으로 그렇게 했더니 문교를 뜯어 3.6%가 안 나오고 0.6%가 줄어든 3%가 나왔습니다. 3%가 나왔고 0.6%가 줄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숫자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더 많은 숫자가 자기한테 그래야만이 투표율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문재인 후보가 내릴 수가 없네. 20만 명 더 많이 득표한 것까지 감안해서 해보니까 1%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마지막 개표 상황을 보여준 그 텔레비전 방송이 증인이 돼준 꼴이 됐어요. 증거 자료. 그 화면. 예. 그 화면 자체가 중대한 증거가 됐고, 그리고 선관위 자료 자체는 자기 모선에 빠져버렸어요. 자기 모선에. 오로지 숫자만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이 사실은 모르죠? 예, 전 국민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건 100% 부정선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 많이 추우신데 네, 민주당 측에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수개표 검토 안 하고 그리고 당선 무효 선언하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왜? 투표지 맙시다. 하나마나 투표가 될 것이고 새누리당은 마음대로 조작해서 자기네들 모든 표를 다 원하는 만큼 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미쳤다고 국민이 왜 투표를 해? 나부터 안 하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문재인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돼서 민주통합당은 수개표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는 병행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저하고는 특친 사이신데요.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지도 못하고 발 시려운 발 동동 굴러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예, 수개표 촉구 촛불 집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후 7시부터 예, 촛불 집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곳에서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대한문, 그리고 일요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일요일은 다시 이 민주당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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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당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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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민주당이 앞장서라!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민주당이 앞장서라!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이 문경 선관위 직원이 자살했다고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예,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손이 차요. 저 또 있어요. 부정선거. 왜 이유는 모르는데 선관위 직원 한 분이 지금 자살했다는 정보가 지금 제 여기 올라와서 이걸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얘기를 하려고 우리 안 된다님.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내가 아프리카 TV 봤어. 근데 수고 많으시더만 보니까. 예. 아까 제가 봤는데 누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문경 선관위 주차장서 30대 숨진 채 발견. 숨진 발견? 문경 선관위 주차장서 30대래요. 30대. 뉴스에라도 좀 나올 텐데 뉴스에라도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 아, 숨진 발견? 문경 선관위 직원. 그랬구만, 제가. 자살은 아닌 것 같은데. 자살은 아닌 것 같다고. 뭐 기사 그냥 직원이 죽었다 이렇게 나왔나 봐요. 30대. 확인된 사항 문경? 아니고 여기까지. 문경 선관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이쪽으로 오시려고 한다면 미리 공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보고 일단 선관위 직원이 이유 없이 여기가 30대가 장소가 건강한데 너무 좁아서 주차장에서 주말을 죽었다고 하기가 좀 하니까 부담스러웠는데 그건 아무래도 조금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가더라도 같아요. 여기를 인원이 한번 많아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지금 같아서. 백악관 서명이 좀 더 모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악관
백악관 서명을 제 방송국 링크에 가시면 있습니다. 13,000명인가 좀 넘은 것 같은데 12,000명을 채워야 되죠. 네, 좀 만 명이 좀 넘게 또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링크를 빨리 가져가시고요. 백악관 서명이라도 채워서 예, 뭔 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백악관 서명 가니까 자꾸만 튕겨요? 이게 뭐예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뭐예요?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고까지 가서 백악관 서명은 제 방송국에 가시면 있고요. 아고라 백악관 청원 치시면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아고라 아니면 제 방송국 영상 클립 있고 글쓰기 있는데 글쓰기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지금 한 400명 정도가 계시는데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 방송국에 가시면 글도 있고 링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백악관 청원 서명도 있고 아고라 청원 그리고 국민소송인단 1월 16일 날 마감입니다. 1월 15일까지 국민소송인단에 합류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4,000명이 넘었고요. 국민소송인단에 같이 동참을 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14,239명 서명? 예, 아직 좀 모자라요. 예. 여러분께서 주위에 부정선거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입 다물고 있고 선관위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를 그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거는 보나마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입 다물고 있고 조용하고 묻으려고 하고 있고 정치권도 나서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언제 지난 5년간 현장에 나와서 물대포 맞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말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를 그나마 막가게 이명박 정부에서 막가지 않게 좀 막은 거는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쪽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시고 아직도 자리를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악관 청원이건 뭐건 다 해보고 할 때까지 우리 다 해보고요. 우리는 지금 국민의 민중의 힘과 그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 돼버렸고요. 언론 쪽으로는 거대 언론과 저같이 뭐 인터넷 미디어나 아니면 그 조그만 인터넷 그 쪽에서만 이 선관위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언론과 또 작은 언론과의 싸움으로 어떻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국민과 거대 권력과의 또 한파승을 해야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됐습니다. 아무리 선거 무효소송을 하고 절차법 위반이 정말 정확한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관 하나 들어와서 잘못 판결하면 물론 그거 우려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고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에 용감하게 나서고 용감하게 또 소속인단에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4,000명이 넘고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언론도 나오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여러분 부정선거 오며 가며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다. 너 그거 모르지? 선거 무효소송이 전자개표 쓰고 수개표 안 해서 절차법 위반이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선거 무효소송 15일까지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이 됩니다. 2차 소송이 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또 힘을 받고 그리고 선거 소송 들어간 거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질질 끌지 말고 우리 아싸하게 끝냅시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7시에 있다고 합니다. 내일 7시죠? 네, 내일 7시. 그리고 또 오늘 그거 제가 만난 아까 거 진선미 의원님을 제가 오늘 사실은 그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에서 1인 시위하다 연행됐었잖아요. 그거 관련 오늘 재판이 2시에 있어서 또 아직도 그거 재판하고 제가 있군요. 이제 나간 사이에 나가서 막 집에서 씻고 있는데
의원님 오셨다고 전화가 대충 와서 어떻게? 제가 제가 재판도 못 가고 여기로 왔어요, 다시 의원님을 네. 뵈러. 그래서 의원님은 이제 다른 분이랑 아, 만나고 한 사장님은 그때 예. 강릉교육감님 그때 예, 1인 시위 1인 하시는데 시위하다가. 대한문에서 경찰이 잡아갔죠. 그래서 예, 연예인 어이가 잡아가고. 없다. 근데 그것도 1인 시위인데 왜 재판을 근데 받아요? 그 미신고 집회라고 벌금 100만 원. 아, 1인 시위인데? 예. 1인 시위가 무슨 집회야? 1인 시위인데 아무튼 벌금 100만 원이 나와서 정식재판 청구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재판을 못 가고 예. 변호사님만 가시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의원님한테 오시라고 해놓고 제가 없었던 게 너무 결례인 것 같아서 제가 재판도 미루고 이제 와서 의원님을 뵀는데 의원님 다음 일정이 있어갖고 제가 의원님을 긴 시간 못 뵀어요. 결국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있어요. 의원님하고 같이 예. 얘기한 친구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우리 입장을 표명을 해야 돼서 표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민 모임에서 회의를 좀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예, 하시겠다는 예, 겁니까?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입장은 저희가 전달해 들었어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전달을 해 들었는데 이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누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예, 저 얘기하고 예, 있어요. 이쪽 분들이 아니 기자가 예. 질문할 때 벌써 그런 전제 하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이 예. 자기네가 자기네를 심판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거 마다하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저희한테 농성을 좀 접어줬으면 하고 요청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제가 거절을 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선 무효 소송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회 신고 1월 20일까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18일까지 두고 봤다가 19, 20일은 대대적으로 민주당 규탄 집회를 벌이겠다고 제가 네. 그냥 뭔가 협박했습니다. 예, 공갈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향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이 좋은 판단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조금만 힘을 합쳐야 언론도 난리가 나을 예. 것인데 지금 뭐 주권자들을 졸로 보는 것인지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거 무효 소송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동안에 선거 무효 소송도 중요하고 예. 네,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당선 무효 소송도 또 제기가 돼야 돼서 그러니까요. 선거 무효 소송을 그래야 힘을 준비하시는 받는다는 단위가 거죠. 있으니까 예. 저희는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을 예.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당선 무효 검토했는데, 소송을 해줘야 됩니다. 예, 검토를 했는데 보니까 당이나 후보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 그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일단 농성단을 꾸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많이 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추운 날. 그리고 저희가 후원 계좌를 개설했는데 며칠 만에 정말 많이 후원들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또 후원 물품 전해주신 분들 정말 저희 잘 쓰고 있고요. 아, 그저껜가요? 아, 네. 어저껜가? 네. 어저껜가 애기 안고 와서 네, 네, 네. 암수술까지 하셨던 네, 네, 네. 분이신데 네, 그 그분 물품을 오늘도 오신다 그러셨는데. 물품을 전달하고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암 수술을 했고 지금 완치된 예. 상황은 아니고 2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애기까지 데리고, 애기까지 데리고 예.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뭐 이불, 뭐 무릎 담요. 예, 무릎 담요 가지고 그다음에 오셨던. 제가 저희 커피가 없어요. 그랬더니 커피 한 통 사다 주시고 또 저보다 더 이렇게 고민을 하셔갖고 커피 포트가 필요할 것 같다고 커피 포트까지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예. 그런 그리고도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저한테 계속 그 트윗으로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또 연락 주시고 그러시는데 저희 아직은 뭐 그렇게 부족한 거 없습니다. 네, 부족한 거 없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카페 이름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모임. 이름이 참 깁니다. 부정선거, 뭐 진상규명 뭐 이런 검색어 치시면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카페에 가입하시면 저희 그 농성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농성장 활동을 제가 여기서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상황 보고를 제가 수시로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 그런 상황 보고도 앞으로 꾸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18대 민주통합당 수검표 꼭 하고 당선 무효 소송 하라는 이 농성당과 선거 무효 소송인단은 별개예요. 선거 무효 소송 쪽으로 4,000명이 지금 넘은 소송인단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일 날 다시 2차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명밖에 안 들어갔었던 소송인단 더 해서 15일까지 마감을 하고 16일 날 2차 소송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힘 써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고 만나는 분마다 부정선거, 전자개표 해서 수개표 안 하고 그래서 절차법 위법이고 이거 진짜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소송 들어갔다. 꼭 입에서 입으로 구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악관 서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며칠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시면 3, 4일 만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5,000명? 예, 채워야 된다고. 그래야 백악관이 움직인다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마지막 피치를 해서 예, 마지막 스타트를 또 마감을 잘 해서 예, 국내에서 못하니까 누구는 예, 이거 나라 쪽팔린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쪽팔려요. 그리고 조금 이미 팔렸어요. 외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된 나라라고 쪽팔릴 대로 다 팔렸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왕 쪽팔린 거 더 쪽팔려서 우리나라가 언론 장악도 된 나라이니까 그거 밖에서부터 불어와야 합니다. 교포들이 더 나서고 있지 국내에서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더 쪽팔린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하고 밖에서 더 난리를 칩니까? 우리 정말 요번에는 꼭 전자개표기 없애고 수개표 필 만들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만들어서 그거는 꼭 이루도록 우리 힘을 보태보아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